이 영화가 곧 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일련의 우파 파퓰리즘 같은 건데 하필 대선에서 이런 전체 상황이 네.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업보예요. 사실상 김문수 후보는 뭐 극우 세력이다, 아스팔트 세력들과 결탁하고 있다라는 그 구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거고, 이 구도에서 빠져나와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 구도로 누가 끌고 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 부인의 토론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보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지. 그럼요. 그러면은 후보 부인 자격 없으면 이혼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잖아요. 그럼 뭐 엄마가 나와야 되나요? 나에 대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그림, 그러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게 목표지. 이준석이 지금 요번에 정권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된 대선이 되리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5월 22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여러분 한번 지난 6개월 돌이켜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일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진 일 있나요? 다 예상 못한 일만 혹시 이루어지진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계엄, 뭐 탄핵, 또 뭐 구속 취소, 권한대행, 뭐 국힘, 뭐 후보 교체 등등 정말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게 바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들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하네. 그렇게 보험들을 많이 들고 계신데 여러분이 가입한 그리고 매달 내는 그 보험료가 여러분의 삶을 과연 잘 보장해주고 있는가, 그거 한번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보험료만 많이 내고 혹시 보장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 한번 점검해 보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착한 보험, 여러분의 인생을 잘 지켜줄 나의 보험들이 잘 포진하고 있는지, 구석구석 빵꾸 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주고 리모델링 해주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요즘에 유사업체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1644-1236으로 다른 데 말고 여기에 전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뭐 네이버에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겠습니다. 항상 열려있는 상담 전화 1644-1236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이 내고 계신 보험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시원하게 광고하고 시작했으니까요. 네, 또 시원하게 함께해 주실 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엘레강스라는 단어가 이분을 위해서 생겨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아함, 보수의 품격, 이런 단어들로 점철된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그렇게 엘레강스 안 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자꾸 소개를 하니까 혹시 여기 안에 갇히신 건 아니시죠? 아니, 조금 전에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저 고대 나온 여자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나오시길 고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호김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입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대 나온 여자 저기 또 있습니다. 같은 또 하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있습니다. 애정하는 장현주 변호사요. 그러세요? 네. 또 선배님. 과도 네, 같아요. 선배님이십니다. 아, 진짜요? 네. 과도 선배님이에요. 그래요? 그럼 뭐 바로 생각만 조금 다르지만 네. 그 뭐 사람이 사상의 자유가 그럴 수 있는 있죠. 건데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아유, 두 분 아름다운 선후배 관계 계속해서 이어가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최윤경 기자님도 혹시 다행히 아닙니다. 다행히? 다행히? 네, 최윤경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뭐 정치권 뉴스를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저희 장르만 여의도처럼 이렇게 폭넓게 여러 뉴스들을 조목조목 친절하게 또 정리해드린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두세 개 이렇게 하는 데들도 좀 많고, 아니면 하나를 아주 뭐 깊게 하는 데도 있고 뭐 등 여러 군데들이 있는데 저희처럼 적절하게 여러분이 필요하실 정도, 어디 가서 그냥 얘기하기에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정리해 주는 데가 많지도 않더라.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어떤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가장 중요한 뉴스를 맨 앞에 올렸습니다. 네. 대선을 13일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영화를 공개 관람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영화, 제일 중요한 뉴스예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이다. 네, 파면 이후에 이제 재판 출석이 아닌 총 공개 일정이었는데 네. 이 현장에 윤 어게인 글귀가 적힌 옷을 입거나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100여 명 네.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뭐 잠깐 저희가 전해드리긴 했습니다. 급하게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끝이 안 나네요.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전한길 씨, 또 이영돈 PD 등등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그 윤 전 대통령 얼굴이 과거보다 좀 많이 조금 마음고생이 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만 생각했나요, 혹시 이거는? 그 아마 평소에 네. 그 누군가가 이렇게 그 헤어를 좀 해주는데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람 얼굴에서 이 머리가 굉장히 좌우하거든요. 네. 다 인정하시네. 네. 너무 우아하게 말씀하신다. 헤어는 우리 또 정우김 선생님이 뭐 완벽하게 또 항상 세팅을 해주시니까. 제가 수치 많아가지고 네. TMI. 네, TMI. 근데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목소리가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더 강하게 어제는 보니까 얘기를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전한길 씨, 그다음에 예. 이영돈 PD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관람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네.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게 그냥 소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실체다. 네, 보고 나니 더. 근데 중간에 잠깐 졸았잖아요. 그 생각에 잠겼을 수도 생각에 있죠. 잠깐 잠겼잖아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딱 눈을 떠서 보니까 부정선거가 정말 실체였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깊은 생각이 빠지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주 골치 아파했습니다. 어제 단체 대화방에서 네. 정말 이제 좀 말릴 수 없냐고 저거 왜 보게 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중하면 좀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김근식 그 당협위원장 있잖아요. 제발 재구속해달라. 윤석열 재구속만이 살 길이다 이제 이런 취재 이야기를 재구속을 해달라고요? 네, 했습니다. 어디 좀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 눈에 띄거나 논란되거나 뉴스 나오진 않을 텐데 네. 이런 아쉬움들. 국민의힘한테는 아주 이게 좀 마이너스입니까? 그렇죠. 지금 그 중도층의 여론 동향을 보면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침묵하는 우파 지지자들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크거든요. 그런데 사실 표현의 자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영화를 내는 것까지는 자기네들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네. 이 영화가 곧 계엄 선포의 정당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게 일련의 우파 파퓰리즘 같은 건데 하필 대선에서. 근데 사실은 저는 지금 윤 대통령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부정선거 관련 영화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또 그 입장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근데 이번 선거의 목표는 누가 대권을 잡느냐지 누가 대선 후보가 되느냐는 아닌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 부정선거 영화 관람과 관련해서 굉장히 그 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했다라는 네. 것은 이런 전체 상황이 네.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업보예요. 지금 이 상황 가지고 당혹해하고 차라리 구속을 시켜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너무 말이 길죠. 간단하게 상황 파악은 하여튼 정확하십니다. 네.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처음부터 예를 든다면 용산 이전에서부터 이거 아닙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고요. 가만히 침묵하다가 그 소위 논란이 되는 발언 때마다 조금씩 지적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또 이준석 대표를 내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또 이견이 갈렸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요. 총선 때 있잖아요. 지난 네. 총선 때는 전부 그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지금 상황에서 마치도 우리는 애초부터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낯설어요. 좀 없어 보이죠. 이게 다 업보예요. 업보. 네, 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해명하는 걸 좀 노력을 해야 된다.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네. 요 얘기를 하면 사실 부정선거의 의혹에 상당히 좀 개연성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거에 대해 거리를 둬야 되는데 네. 거리를 못 두고 있는 거고. 사실 저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영화 보러 가는 그 가벼운 위풍당당한 발걸음을 보면서 아 정말 이분은 보법이 다르구나. 이걸 느꼈어요. 정말 보법이 다르다. 보법이 다르다. 이분은 뭔가 그 망상의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된 부분도 법원과 선관위에서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을 하면서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주고 얘기를 해주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 그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섀도우 복싱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네. 끝나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3월 초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됐을 때 저 그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 진영에 계신 분들에게 이거 좋아할 일 아니다. 앞으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다니면서 무슨 얘기하고 다닐지 어디 다닐지 알 수 없는데 그때마다 상당히 국민의힘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했는데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흔들어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영화 한번 보러 가는 거에 흔들리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죠. 네. 애초에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하라고 했잖아요. 네, 주도적으로 네, 좀 네. 뭐 징계라든지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했어야 했는데 뭐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할 수 있게 뭐 자꾸 읍소하고 뭐 자체적으로 탈당을 해주길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탈당을 했다라고 해도 영화 보러 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이 그 여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 몇 분이시죠? 총괄 선대위원장이 이게 또 직함이 조금씩 다른데 네, 총괄이 있고 공동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선임도 근데 뭐 왜 상임도 그 있고, 설마 네. 그 윤 전 대통령 명예 송관위원장 이런 말씀하시려고 명예는 무슨 수석 총괄 선대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게 어둠 사람들이 속에서 활약하는 총괄 조금 선대위원장. 잊을만 하면 다시 이렇게 한 번씩 뉴스로 나오고 조금 그래도 그냥 잊고 이제 국민의힘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다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나오고 하니까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좀 하여튼 곤혹스러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 아예 이번 조기 대선조차도 이건 불법 선거 그러니까 부정 선거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 네, 이거 약간 이쯤 되면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서운할 것 같은 이런 멘트였는데 이영돈 PD가 이거 제작을 했잖아요. 네. 이번 대선에서 조작 선거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면서 사전 투표를 없애고 수개표 해야 한다라고 했고 이거 진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불복 운동을 할 거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복 운동을 하는 것이 네. 뭐 어떻게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은 얘기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영화도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그럼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그 사족 같은 얘기지만 예. 부정선거라는 거는 조직적으로 선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 어떤 음모와 범죄 행위가 들어갔을 때 부정선거라고 네. 하는 것이고요.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실수를 했어요. 그 투표함을 그 바구니인가 네, 뭐 해가지고 코로나 때. 굉장히 네네. 그 여러 가지로 그 빈축을 살 만한 행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이라고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관리 그래서 부실 정도. 관리 부실이죠. 그러니까 네. 관리 부실조차도 없었어야 정당한 것이지만 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분명한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찌 됐든 윤석열 대통령도 선거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 전도서 고등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여기 황교안 무소속 후보도 그렇고 이영돈 PD도 그렇고 네. 또 전환길 강사, 역사 강사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네. 역사를 가르치는. 그런데 이게 이런 진영 논리에 이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전선에 서가지고 세상을 미혹시키면서 또 그 젊은 정치 그 영화를 본 대학생이 뭐 요번에 이렇게 주류 언론을 믿으시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박수를 받고. 흐뭇하게 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잘못 들었나? 요새 왜 그 선거 그 토론하면서 커피 호텔 경제학하고 그 커피 120원. 120원 때문에 논란이 되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주류 언론이 레거시 언론이 문제다 그러면서 뭐 SNS가 중요하다고 뭐 그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어제 네.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 SNS는 상당히 이거 위험한 일이라는 거를 좀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SNS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또 듣기 원하는 얘기만 해주다 보니까 이런 네. 식의 왜곡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도 SNS의 일환이잖아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완전히 보수가 망가진 모습을 봤다면 네. 적어도 지금 선거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네네. 또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근데 봐요. 이게 민주당 어쨌든 내에서. 부정선거 관련된 게 지금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물론 지금 입장도 좀 애매한데 특히 지금 벌써 세계일보에서 단독 보도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5년 전에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인데 선관위 압수수색해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좀 규명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라는 게 지금 파묘돼서 나와요.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보는 거 뭐 개인의 자유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영화를 봄으로써 그럼 김문수 후보는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은 이런 게 네. 당연히 묻게 되고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이제 하나하나 파묘돼서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김문수 후보는 뭐 극우 세력이다 아스팔트 세력들과 결탁하고 있다라는 그 구도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울 거고 이 구도에서 빠져나와도 지금 모자랄 판에 그 구도로 누가 끌고 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근데 과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좀 의혹이 많다 내지는 하여튼 부정선거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좀 한 것들이 과거에 네. 또 그런 분들과 이제 많이 자주 그렇죠. 어울리시는 모습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의혹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이제 국민의힘의 당 지도부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매일매일 긴급한 기자회견을 하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요거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반성하는 보수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하실 영부인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네. 김용태 위원장이 김건희 씨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 정확히 어떤 내용인 거예요? 딱 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과거 어떤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네. 이제 수사를 다 해보고 그리고 나서 수사 역량이 부족한지 어떻게 검찰이 입장을 밝히면 그 뒤에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반성과 사과의 자격. 김건희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 4번 통과가 됐는데 김용태 의원은 제대로 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불참하거나 기권하거나 반대했다. 네, 근데 반성할 사과와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은 하여튼 사과는 사과인데 정확하게 어떤 행위에 대한 또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보여서 사과를 드린다.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이지 않은 사과라는 부분에서는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선 특히. 당연히 선거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 민주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거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거냐, 왜 수사의 칼날은 김건희 씨 앞에만 가면 그렇게 무뎌지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국민의힘 그 보호하기 급급했었잖아요. 그 특검법도 벌써 4번이나 국민의힘이 부결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거가 급해지니까 선거가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이런 시점에서 사과하겠다라고 하는데 뭘 사과하겠다는 건지 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사과를 하면 좋아요. 뭐 사과한 것까지는 인정한다고 치면 그럼 그 다음에 뭘 하겠다고 나와야 될 텐데 적어도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이 특검법에 대해서 뭐 이런 내용으로 자기네들이 발의를 하겠다든지 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겠다. 사실 알맹이가 너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선거용 사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거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이런 거 하면 국민들이 더 화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배우자들의 검증을 철저하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배우자 간 토론 뭐 이런 걸 이제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면 전환용이죠. 네. 사실 배우자 저는 이것도 네. 글쎄요, 저 국민의힘의 전략 부분도 상당히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가 됐던 뭐 대통령 영부인이 됐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아무리 얘기해봤자 네. 국민들 머릿속에 가장 1번으로 떠오르는 건 김건희 씨예요. 음.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사과를 하려고 해도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뭐 김 여사의 과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뭐 배우자 토론하고 검증하자라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지금 다들 기사 보셨겠지만 김건희 씨가 샤넬백을 뭐 2개를 받아가지고 비서가 네. 이것도 보법이 다릅니다. 받은 걸 뭐 10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더 주고 뭐 교환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비서는 뭐 자기가 그냥 개인적인 심부름 해준 거고 네. 뭐 건진법사 심부름 해준 거다. 뭐 김 여사가 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에서는 이거 김건희 씨한테 가는 선물로 보고 그 정황을 포착하고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기사에 계속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갑자기 사과를 하고 배우자 토론회를 하자? 저는 이거는 역풍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젊은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지금 그 장 변호사의 그 주장과 성토가 민주당 성토라서 맞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거의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 정권은 김건희 씨 때문에 망한 측면이 매우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상당히 그 우려를 여러 채널로 그 전했지만 그냥 그 결과는 거의 뭐 재치워 뭐 이런 식의 그런 결과 그리고 그것에 이제 후과는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네. 이소영 국회의원의 이런 지적은 김용태 의원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신이 어떤 그 특히 정치는 거의 투명 유리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냥 젊은 정치인답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애초부터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 보름도 안 남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거용이다라는 얘기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원래 사과라는 것도 그렇고요. 네. 개혁이라는 것도 그렇고 정치인들이 자기만 영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자기부터 내려놓는 게 사과요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네. 개혁을 하자 그러면은 뭐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또 무슨 뭐 교육 개혁, 의료 개혁, 의사들 니네 지금 뭐 의대 정원 늘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데 나부터 내려놓는다라는 의식이 있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굉장한 추앙을 받을 것 같거든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애초에 김용태가 저 사실은 특검에 대해서도 1차, 2차, 3차, 4차 때도 사실 제가 이렇게 표결에 불참한 그런 사람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하고 나서 했었으면은 훨씬 아마 그 공감이 느껴졌을 텐데 네. 꼭 이럴 때 보면은 그 유체 이탈 비슷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안 먹히는데 그래도 네. 안 한 거보다 훨씬 나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용태 위원장은 그 배우자 토론회 이거 완전히 철수한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이 뜻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계속 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민주당에서는 바로 15분 거절을 했는데 네. 그 말이 나오자마자 거절을 했는데 다시 한번 방식에 구애받지 않을 테니까 검증하자라고 하면서 김혜경 씨를 겨누었습니다. 아니, 별로 이거에 대한 호응이 뭐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도 이렇게 썩 호응하진 않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이렇게 미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국면 전환, 네. 국면 전환. 국면 전환이 되나 이게? 국민의힘에서 찾아봤더니 네. 지난 대선 때 아마 민주당 그리고 김혜경 씨 측에서 배우자 토론도 필요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취지의 지금 제 워딩이 그 정확한 워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의 그 입장을 냈었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소위 윤석열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김문수 후보보다
그 후보 부인이 지금 더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습니다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과거에 그런 사회 운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조리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김혜경 씨 하면 이제 법인 카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그 저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해경궁 김씨 또 뭐 그 조카에 대한 막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로우키로 어떻게 보면 부자 몸조심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김용태 입장에서는 자기가 비대위원장으로 한번 제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쓸어 담기도 그러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이 대통령 후보 부인의 토론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후보에서 대통령을 뽑는 거지. 그럼요. 그러면은 후보 부인 자격 없으면 이혼시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까지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컨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때는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는 후보 부인들이 TV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토론회를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네. 아침마당에 아.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이금희 씨가 사회를 봤는데 두 분이 보면서 이렇게 그냥 네. 그 남편을 어떻게 내죠 네. 이런 그런 정도의 얘기 얘기나 했었죠. 하는 네네네. 것이지 후보 부인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김용태의 최고의 실수는 딱 김건희 씨를 다시 한번 또. 상기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아닌 거는 빨리 덮으세요. 시간도 없는데. 제가 그래서 추정컨대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버스 같은 데서 이게 방귀를 낀 사람이 스스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누구야 이거? 다른 사람 뭐야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누굴 네.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억울해지는 상황이 되잖아.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배우자 리스크의 사실 가장 큰 상황은 이제 김건희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이렇게 공격을 하면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다. 이런 그렇죠. 전략으로 혹시 먼저 이걸 거론하는 건 아닌가? 선빵, 그래서 네. 엘리베이터 방귀 선빵 이런 건데 그거를 좀 우아하게 하면 국면 전환인 거예요. 아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만.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진행자의 엘리베이터 비유가 방귀 너무- 하면 어떻게? 정말. 근데 배우자에 대한 검증 당연히 필요하죠. 해야 돼요. 그거는 국민들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근데 근데 언론이나 뭐 어디 수사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 방법론이 네. 토론을 꼭 해야 됩니까?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이거 조기 대선이 왜 일어나게 됐어요? 국민의힘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하고 내란 일으켜서 네. 탄핵돼서 조기 대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이런 국난을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성장하고 또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이 별로 부족해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엄밀하게 검증할 만한 시간도 빠듯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배우자 토론이라는 방법론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미혼이잖아요. 그럼 뭐 엄마가 나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얘기를 이렇게 네. 정치공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좀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겠느냐 네.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배우자 토론이 아니더라도 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 배우자는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어떤 식으로든 하자가 노출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이 굉장히 정치가 이렇게 쏠리고 또 파퓰리즘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실 이 배우자 문제가 가장 클라이막스가 김건희 씨였지만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도 그때부터 지금 그 명품 뭐 샤넬이니 디오르니 해가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런 그 문제가 이미 그 존재했었기 때문에 네. 그 굳이 자기네들이 어떤 공약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임기 내내 배우자의 몸가짐에 대해서 아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근데 그런 고가품은 항상 이게 좀 많이 갖고 싶은 가보죠. 어느 정도 그럼 이렇게 자기 되면. 돈으로 하면 되지. 내 돈 내산이면 되지. 내 돈 그럼 내산. 꼭 네. 그렇게 심지어는 또 뭐 요새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말 꺼내실 거면서. 아니, 뭐 안 무슨 하고 말 싶으신 할까요? 분양. 지금 샤넬 교환 때문에 지금 그러신 거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근데 그것도 진짜 일단 건지는 그거를 받아서 뭐 교환도 시켜서 자기가 또 갖고 있다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김 여사 측은 자기는 받은 적도 없고 몰랐다 뭐 이런 취지인데 네. 사실 이거 수사기관이 과연 믿어줄까요? 그리고 그거를 뭐 그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그다음에 샤넬백 네. 이거를 다 잃어버렸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샤넬백 집에 여자들 있잖아요. 얼마나 제일 좋은 높은 곳에 보관해요. 먼지 쌓일까 봐. 아 그래요. 잘 보관해두고 높은 데 높은 곳에 보관해둬요. 아, 이게 먼지 쌓일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곳에 보관해두고 아. 그리고 6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전 본 적도 없지만 그런 게 만약 집에 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안 나간다니까. 집 밖으로 못 나갈 집 것 밖에 같아. 어떻게 나가? 아 이걸 차고는 아니 그냥 두고 그거 누가 못 가져가면 차지도 어떡해요? 못해. 아, 차지도 못해요? 그거 차고 나갔다가 혹시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냥 아. 집에서 막 만져보고 넣어놓고 이렇게 자고 그러겠지. 그럴 건 뭐하러 사? 아니 나는 없다니까. 없어서 모르지.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잃어버리냐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네. 수사기관이 듣고 믿을 만한 이야기가 믿는 건데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수사는 진행되는 거고 수사를 좀 빠르게 신속하게 제대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 더 아니 이거 드립니다. 진짜 너무 상관없는 질문인데 그 명분백 그렇게 좋긴 좋아요? 저는 뭐 잘 뭐 아니 하나는 있으실 거 아니야, 그죠? 뭐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매면 네. 다른 날보다 기분이가 막 좋아져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아니 뭐 무슨 그냥- 자리 갈 때는 그런 걸 좀 찾아야 서로 간에 뭐 예의 같은 건가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네. 뭐 왜 그냥 사는 건데? 야 갖고 싶었습니다. 이뻐요. 아 이뻐요. 그렇지만 너무 비싼 거는 못 삽니다. 아 네. 이쁘구나.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근데 다 디자인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샤넬 빼고 검정색이 나 이렇게. 지금 중요합니다. 아 이거 지금. 죄송합니다. 누구 사줘야 돼요? 아니. 골라줘? 아니야. 없어요 하나도 안 사주셨어요 여태까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뭐 저 몰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알겠습니다. 디자인 골라야 되면 말씀하세요. 네. 자 이제 네. 국민의힘 후보 저 단일화, 저 이준석과의 단일화 이거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가볼까요? 네, 나오시는 분들마다 단일화 안 될 건데 왜 자꾸 얘기하냐라고 하셔서 변명을 하나 해보자면 3일 정도만 더 얘기하면 되니까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과 달리 네. 진짜 단일화의 아버지가 어제 등판을 했습니다. 단일화의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누구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그 선대위원장이 한 10여 년의 정치 역정 중에 큰 틀에서 3차례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두 그 서울시장 박원순 당시 후보와 그리고 이제 대통령 문재인 당시 후보와 그리고 이제 윤석열 당시 후보가 또 대선에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단일화에 이 정도의 전문가는 없다.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오세훈하고도 했- 아 그랬나요? 네, 역시 단일화의 역사가 아주 굵고도 아, 네, 내가 해봐서 많은데. 하는데 너도 해라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준석 네. 후보를 직접 찾아갔어요. 네. 그러니까 학식을 먹는 그 이준석 후보의 유세 현장에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후보가 당에 들어오면 잘 모시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이준석 후보는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단일화하면 안철수 아닌가.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은 단일화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는 여러 차례 지금 생각 없다는 걸 지금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단일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저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안했는데 거의 이제 그냥 까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네. 지금 우리도 그 정치에 이제 뭐 전 국민의 정치 관심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판세라든지 또 그 선거 이후라든지 많은 생각들이 있고요. 네. 정치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또 나름대로 그 자기 계산이 있고 자기 계산이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후보를 단일화해서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고 나경원 선대위원장은 자기도 뭐 한덕수, 김문수 그 상황에서 탈당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것이고 지금 이준석은 지금 나쁠 게 없죠. 이런 그림이. 왜냐하면은 본인의 최고의 목표는 이왕이면 15% 이상 확보하는 것이고 네. 득표율을 그렇지 않더라도 두 자릿수까지 가면은 지금 나의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능성의 문을 좀 더 활짝 여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본인이 당대표로 있던 당으로부터 억울하게 쫓겨났다라는 거를 본인의 말로 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인정해 주기 시작한 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준석이라도 나의 목표는 내가 더 큰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빅피쉬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합리적 보수의 정당을 만드는 좋게 말하면 이거고 국민의힘 내가 다시 접수? 그렇지 이런 식의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거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네. 이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계속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하고 안 받을 거 알면서도 제안을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어떤 이익이나 뭐 바라는 바를 위해서. 그 제안을 하는 이유는 이거 해도 그 수치상으로 보면 이걸 하면 확실히 이긴다라는 네. 가능성과 해도 될까 말까다라는 그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언급하는 거는 매우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말 안 하겠는데요. 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이거 자체로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준석이라도 네. 지금 단일화에 왜 저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응할 이유가 전혀 이 없다. 비유가 제가 자꾸 비유를 잘못해 갖고 꼭 끝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 이거야. 네. 근데 여기서 잘못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상당 기간 상당히 그럴 텐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준석은 잘 생각할 필요도 없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학식 먹는데 이 핑크빛 남방 셔츠를 입은 안철수가 떠주고 뭐 이런 그림 오케이.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그림. 그러면서 내 몸값을 올리는 게 목표지 이준석이 지금 요번에 정권에 있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주인공이 된 대선이 되리라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단일화 과정이 너무 질이 멸렬한데 이걸 보면서 국민들 특히 이제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느껴지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일단 국민의힘이 너무 급해 보여요. 되게 조급해 보이고 급한 것 같아요. 간절해 보이고. 네, 근데 간절한 그에 것 비해 같고. 이준석 후보는 뭐 급할 거 없다 네.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걸 보면 뭐가 전제돼 있냐면 아 김문수 후보로는 어렵다고 보나 보네. 이런 게 전제돼 있는 거죠. 아 예.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안 되면은 국민의힘이 힘들다고 판세를 보나 보네. 이거를 좀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거 매우 잘못됐다라고 보이고 이준석 후보는 뭐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판이 나쁠 게 없죠 본인에게. 그리고 이제 갓 40살 됐는데 앞으로의 정치 인생이 길잖아요. 네. 이번에는 완주하는 게 본인에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하필이면 안철수 의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뭐 단일화의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약간 매기는 말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사실 그동안 이름도 철수여가지고 여러 가지 조롱도 받았고 안 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씨긴 하지만 이제 이름은 철수고 철수를 하지만 안 할 때도 있고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일화를 통해서 사실 뭐 본인이 얻은 정치적인 성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또 이미지 중에는 자꾸만 철수한다 네, 또는 단일화를 있죠, 계속한다. 있죠. 네. 뭐 이분은 어차피 나중에 드랍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미지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상존하는 분이 와서 뭐 단일화 얘기를 하는 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서는 이미 네. 단일화의 강은 뭐 건너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너갔다. 네. 근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후보한테 그렇게 제안했다가 아주 망신 비슷한 걸 당한 것 같은데 그 네. 뉴스 짧게 좀 전해주실까요? 아, 요거는 그냥 계속 나오네요. 더 혼나야겠. 자, 이제 김용태 위원장이 네. 이제 이준석 그 후보가 같이 단일화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큰 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다. 우리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의 가치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위원장이 제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더 혼나야겠네 진짜. 이렇게 이야기했고 네. 김용태 위원장이 저한테 형님 내심으론 단일화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길래 아닌데? 라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기자들 앞에서 했습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닌데? 아닌데? 이건 네. 더 혼나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 비대위원장이 계속 약간 여기저기 맞고 저기서 맞고 아. 이제 이런 모양새인데 네.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입장이나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부의 내용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측의 그러니까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인 이동훈 네. 대변인이 어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단일화가 그냥 단일화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국민의힘 주류에게서 연락이 오는데 조건을 당권을 줄 테니까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네,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까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와. 이제 이동훈 대변인 뭐라고 했냐면 이 친윤 세력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이후에 당권을 질까봐 노심초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권 잡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차라리 이준석을 너 줄 테니까 네가 들어서 당을 먹어. 대신 이제 김문수로 단일화하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사실상 폭로 아니에요 이쯤 되면? 아니 근데 이게 맞아. 설마 진짜 이러지는 않았겠죠? 아니, 진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동훈이 그러면은 기자 출신인데 네. 소설을 썼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 이런 그럼 아니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빅텐트 하는데 반 이재명 빅텐트가 아니고 반 한동훈 빅텐트 같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이 구도를 보면은 그 소수 정예의 뭐 그렇다 해서 개혁신당이 다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룡 같은 국민의힘이 휘둘리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준석 후보가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혼나야 되겠다 그랬죠. 네. 그런데 이준석이 김용태가 비대위원장인 줄 모르고 그랬겠어요? 비대위원장한테 너 혼나야겠다. 마치도 나는 형이고 너는 이거는 말입니다. 용태한테 한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한테 한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국민의힘 사실상 당 대표죠 지금. 그러니까는 네. 그 국민의힘에 대한 네. 이준석의 인식을 지금 나름대로 대중에게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각인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10시엔 조롱 이런 건가요? 아니죠. 네가 기강 그러니까는 잡는 뭐랄까? 나보다 한참 아래다. 네가 한 수 훨씬 아래인데 네. 너가 그 당 비대위원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그 이동훈 대변인의 그 단일화 러브콜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아니 무슨 당근 마켓도 아니고 당권 마켓이냐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 조언은 참 재밌었어요. 당권 마켓. 네, 그러니까 이 친윤들이 네. 이 정도로 무도해요. 그동안에 친윤들이 대통령한테 붙어서 했던 무도한 3년간의 일이 저도 주마등처럼 떠오르는데 세상에 이 얘기를 거기다 대고 얘기하면은 이 개혁신당의 이동훈 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이동훈 수석이 말 안 했어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말할 거라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하고 얘기를 해갖고 이게 지금 다 퍼지면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지금 우습게 됐는지를 거의 퇴화되는 타노스인가? 그 수준이야. 그 수준으로 지금 네네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지금 선거판도 중요하지만 네. 선거 이후에 그리고 이거는 또 자연스럽게 네. 친윤계와 친한계를 이렇게 뭐라 그러나 그런 거를 분열은 이미 돼 있고 더 이제 그 간극을 깊이 심화시키는 하나의 전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친윤계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애초부터 친윤계에서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람을 네. 쓸 때 전략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자기한테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아부하는 사람을 쓰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정말 나온다. 중요한 시점에서는 웃지 못할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근데 없는 만약에 것이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본다면 당에서는 네. 당연히 당장 이거 조사해 갖고 그런 말을 한 사람 이거 왜냐면 당권을 줄 테니 뭐 단일화합시다. 이거 해당행위 이거 범죄예요. 수준을 넘어서는 네, 거고 범죄 그다음에 혐의가 되는 거죠. 이거 후보자 매수될 수도 있는 네.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232조에 예. 규정이 있어요. 후보자 매수 또는 그 이해 유도죄라는 게 따로 있는데 예.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캠프 차원에서 이 부분 고발 검토하고 있고 아마 고발장이 접수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네. 특히 이제 이동훈 대변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뭐 단순히 무슨 정파적으로 뭐 친윤이 뭐 무도하다 이 정도 수준을 넘는 게 아니라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사기관이 수사를 좀 엄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그것과 일단 별개로 이동훈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폭로했다라는 건 사실상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고 이 정도 봐야죠. 얘기했으면 단일화는 뭐 어렵다고. 왜냐면 이거 그렇죠. 단일화에 응해도 그 후보자 매수 미른 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게 되고 네. 만약에 이런 논의가 뒤에서 막 뒷거래처럼 왔다 갔다 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일화가 될 거면 네. 이런 협상 과정이 중간에 노출되면 안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게 판이 깨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단일화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고발이 들어갈 예정이니까 관련된 거는 수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네, 그 이준석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3시간 전에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이야기 등 불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모든 전화에 수신 차단을 설정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예 이제 전화 안 받는다. 모든 전화. 네. 아, 단일화 없다.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직전 날까지도 뭐 한다면 하겠죠. 네. 근데 이제 번호가 그래도 데드라인 아니 번호는 이미 끝났고 아, 이제 투표용지가 투표용지 인쇄를 했을 네, 때까지 하기 전까지 하면 이제 사퇴 표기가 되니까 예를 들어 예. 그만둔 사람은 사퇴라고 표기가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는 사람은 있으나 당연히 단일화 효과가 아직은 남아 있을 것이고 사전 투표를 29일, 30일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전까지도 한 번은 더 이제 도모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냥 단일화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제 선거 유세 현장으로 좀 가보려고 네. 하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가 테러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19일부터 유세 차량에 방탄 유리를 설치를 하고 아니 유세 현장에 그 단상에 방탄 유리 설치하고 이렇게 유세를 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나는 총 맞을 일이 있으면 맞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요것이 조금 더 설전이 오가고 있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살해 기도에 목이 찔린 상대방 정치인을 두고 장난쳐서야 되겠냐라고 맞받았는데요. 요거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조봉암 장관을 국민들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승만 정권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간첩이다 이렇게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렇게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가운데 유세를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의 잘못입니까? 이게 비아냥거릴 일입니까? 죄를 많이 지어서 재판을 5개나 받고 있는 이런 범죄자를 우리 방탄유리와 방탄조끼와 경호원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아, 이게 방탄유리 한 게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한 거냐, 그리고 이게 비아냥 거릴 일이냐, 이런 이제 이재명 후보의 연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런 유리나 조끼가 지켜줄 수 있겠냐,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 경호 인력도 조금 더 최소화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본인이 6명 정도로 줄여달라. 40명 규모인 경호 인력을 줄여달라고 해서 실제로 6명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뉴스 좀 넘어가 볼까요? 그 김문수 후보가 특보를 무차별적으로 임명을 해서 지금 이게 좀 논란이 되는 모양이죠. 네, 이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마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장을 다니느라고 본인은 아예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예? 국민의힘에서 전국의 교사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무더기 임명장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장에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 이렇게 이름이 있고 도장이 같이 찍혀 있는데 네. 이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에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이름이 깁니다.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다가
나를 막 임명해버린 거예요. 아, 여기에다 그냥 이름만 이렇게 넣어갖고 다 보낸 바꿔가지고 거예요? 네, 그래서 임명장이 막 날라왔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신청한 것도 아니고 당연히 나랑 어떤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네, 날라와요. 그리고 심지어 퇴직한 교사에게 문자가 오기도 했다고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 전체가 다 이 임명장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임명장을 보냈다는 건 이 사람들의 신상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전교조에서 이거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누가 이 교원들의 연락처와 개인 정보를 다 유출을 한 것인지 확인해달라. 네. 이거 이용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걸 사과드린다. 이 번호를 제공한 사람은 당직에서 바로 해촉하겠고 개인 정보는 모두 폐기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도 보면 이런 일이 가끔 있는 것 아니, 같은데. 가끔 이거 아니에요. 매 선거 선거마다 때마다 있습니다. 있어요. 네. 왜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누구한테 제가 뭐 100명 정도 특보 데려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전화번호랑 뭐 주소랑 이거 딱 주면 그렇죠. 예, 아, 너 좀 대단하네. 아는 사람 많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은 칭찬받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표가 중요하니까 예. 그만큼 그 표를 대신할 수 있는 게 명단이잖아요. 음. 근데 그런 명단을 일일이 그러면은 자 장현주 변호사 이번 김에 당을 바꿔서 주재해주지 않을래? 뭐 이렇게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명단을 그냥, 주면서 네. 자기의 능력을 또 과시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 하나의 그 단면이에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뭐 국민의힘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에 선거 때마다 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 받으면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도 있는데 또 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나 특보야 그러면서 또 아.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 양쪽에서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양쪽에서 받는 사람도 있어요. 네. 국민 통합이네요, 그 사람. 근데 저는 물론 뭐 선거 때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죠. 네. 근데 그만큼 지금 저는 김문수 후보의 캠프가 체계가 좀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선거 한 복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메시지도 뭐 선명하거나 뚜렷한 게 없고 특히나 지금 캠프에서 이런 뭐 이걸 단순히 저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현행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개인정보법 위반 우리 개인정보가 얼마나 더 민감하게 국민들이 생각하십니까? 네. 특히 지금 SKT 유심 정보 해킹된 거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네. 특히 지금 이게 URL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요새 받으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더라고요. 받고 뭐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누르면 스미싱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또 공포, 개인 정보에 대한 불안감도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게 뭐 고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캠프 자체가 뭘 의도하고까지 한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한 문책도 있어야 될 거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뭐 단체에서 고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사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200명 모아왔어요. 200명 자 이렇게 명단 갖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당에서 볼 때 아무래도 좀 수상해. 이게 진짜 200명 얘가 모아온 건지. 그때 이런 문자 특보 임명 문자를 보내. 그래서 반발이 생기면 아, 이 인간 이거죠. 뻥으로 다 명단 작성해왔구나. 요거 검증하는 시스템은 아니었을까요? 그럴 여유는 지금 그럴 여유는 없는 없습니다. 상황인 것 네.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선거 때가 되면 이기는 당도 그렇고 네. 또 추격하는 당도 그렇고 뭐 정신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고 견인하기 위해서 진짜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실수가 나는데 이거는 단순히 뭐 고발하고 해서 대증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 이 정보가 이런 식으로 저도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아, 직접 그러면은 전화하세요? 네.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아셨어요? 이러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아. 그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냥 눌러봤어요. 이렇게 하셔야죠. 근데 제가 거짓말 못하니까 네. 미안해요, 이렇게 계셨어요. 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요. 과거에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되게 잘못된 거 맞아요. 네,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될 우리 정치권 문화다 말씀이시고요. 정치 문화기만 하겠어요? 지금 뭐 해킹이 되는 세상이니까. 네, 이건 법적으로도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네.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규현 판사 관련 뉴스들이 또 몇 개 나오는군요. 네, 그래도 이제 중요한 얘기를 먼저 하자고 하면 예. 그 경찰과 구청이 지규현 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의혹의 장소, 업소를 현장 점검한다라고 네. 하고 대법원하고 공수처도 지규현 판사에 대한
이제 그 조사를 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난 19일 업소를 방문해서 조사를 했고 지기현 판사 당사자도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지금 진행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다시 그 합성 사진이 한번 돌았어요. 근데 이거는 뭐 해프닝이라고 하면 해프닝일 수도 있겠는데 그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이 네. 지기현 판사가 룸살롱 그에서 현장에서 방에서 진짜로 삼겹살을 먹는 그 사진을 올렸거든요. 아니 아니 말도 안 되는 걸 올리고 그러니까 있어. 이제 이거는 민주당에서 사진 공개를 했고 그냥 네? 이렇게 셋이 찍은 사진 공개를 했고 그러니까 세 명이 앉아 있는 사진이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공개한 사진 사진이고. 그리고 지기현 판사가 저는 평소에 삼겹살에 소주 소맥 먹는다. 먹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 두 개를 콜라보한 사진이 하나 등장했는데 음. 이건 이제 누가 봐도 AI로 합성한 조작 사진입니다. 네. 조작이라고 표현은 앞서 합성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사진인데 박수영 의원이 이거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민주당은 왜 삼겹살 먹는 사진은 빼고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사진만 올렸냐? 이것 또한 조작 아니냐라고 얘기했다가 아니 이걸 진짜 믿었던 그랬나 모양이군요. 봅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속도로 이 포스팅을 삭제했어요?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 딱 봐도 너무 웃기잖아. 무슨 룸 사롱에서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이 삼겹살 불판에. 지기현 판사가 뭐 삼겹살에 소맥만 먹는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삼겹살 먹는 사진이었는데 그 네. 삼겹살 먹는 걸 떼어내서 네. 조작해서 마치 룸사롱에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라는 게 이제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었어요. 네. 물론 이제 뭐 삭제하기는 했지만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사실 지기현 판사의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전 법원이 자정작용을 제발 발휘해줘서 네.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발 걷어차주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런 것 따라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기현 부장판사가 본인의 해명에 대한 얘기를 내란숙의 재판에서 했다는 거. 네. 그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의 어쨌든 개인 비리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이거 지난주 수요일에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뭐 공보관 통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본인이 그때 사실이 아니고 소맥 먹는다는 얘기 했으면 되는데 네. 그거를 내란숙의 재판에 앞서서 그 공적인 자리에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해명을 하는 건 정말 부적절했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사법부에서 이번에 좀 신속하게 특히 윤리감사실에서 어떻게 하는지 민주당이 잘 볼 거고 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추가적인 대응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가성이 아니든 향응을 받았다라는 거는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가 지금 그 대법원 그 감사 관련 기관에 넘어갔다면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그에 대한 조처를 취하면 되는 건데 제가 좀 황당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를 국민의힘 의원이 소주와 삼겹살 먹는 사진을 하면서 지기현이라는 사람은 소주와 삼겹살만 먹는다는 말이 사실이다를 아마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이거를 왜 보수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한 판사의 일탈과 윤리의 문제이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심해서, 이거를 예. 이 사람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라는 이유로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 수준도 그러네요. 저급하거니와 그러네요. 또 그렇다 해서 이 지기현을 어쨌든 겨냥해가지고 뭔가 자료가 나왔는데 그냥 또 셋이 찍은 사진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보다 더한 사진이 있다면 신속하게 어쨌든 대법원으로 지금 그거를 전달했다고 하니 네. 사법부에서 이거를 신속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보수 진보 네 편 내 편을 방어해주면 이건 내 편이고 보수고 상대편을 방어해주면 그건 진보고 좌파고 이런 식의 이 문화와 싸움을 언제까지 할까? 이거는 맞네요. 결국은 우리 한민족을 한민족까지 갑니다. 5천년 역사에 5천년 반도에 있으면서 반도요. 로마 제국처럼 뻗어 나간 민족도 로마요? 있는데 그래. 로마처럼. 근데 네. 우리는 비슷하잖아요. 반도라는. 근데 네. 왜 우리가 여기서 그러한 그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도 요렇게밖에 되지 않느냐의 네. 한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내 편이라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네. 이거는 이거 우리가 지금 보수 이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네. 정치 지도자의 자질, 역량
그다음에 도덕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걸 가지고 서로 편을 들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거 좀 다른 말씀 몰라도 하여튼 진짜 그거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아니 이 국민의힘에서 왜 지기현 오히려 판사의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쉴드를 윤리적인 쳐. 문제가 있으면 예. 이걸 대선 때 찔끔찔끔 사부작 요렇게 내놓고 저렇게 내놓고 하지 말고 자료를 다 그 대법원 뭐 예, 감사 예, 예. 담당 뭐 관이 있다. 다 제출해라 한 번에. 네, 해가지고선 이 사람이 이거는 판사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또 깊이 들어가자면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의 문화의 술 문화 코드에 또 가요? 그까지? 세상에 뭐죠 여기 갔다는 데가 룸살롱. 룸살롱. 네. 전 세계에 룸살롱이라는 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아, 그러네. 룸과 살롱. 그러니까 많이 그런 뭐 그런 얘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권력을 네.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법권이든 입법권이든 네네네. 행정권이든 알겠습니다. 아니 네, 한민족 여기까지. 5천년에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니, 저는 근데, 완전 인상 비평을 진짜 해보자면 이 합성 사진 있잖아요. 네. 이 합성 사진에 이 여기 삼겹살 먹는 지기현 판사의 얼굴이 아 이건 전혀 연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젊은 김성태 의원 같이 느껴져가지고 최인경 기자. 보고 싶습니다, 김성태 아니, 그런 의원님. 것까지 여기 문제 삼으시면 룸살롱에서는 삼겹살은 안 나와요? 아니 그 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게 왜냐면 이제 거기 그 불 우리 앵커님한테 아니 저도 모르지만 화구가 없을 거예요. 화구가 화구 그러니까 가스 브루스타가 그런 게 없다. 없죠. 아니 내가 아니, 제 미안해요, 생각으로는 김성태 이거 진짜 나 너무 필요 없는 얘기인데 보고 싶네요. 예. 오늘은 삼겹살이 땡기네 하면은 네. 해다 주지 않나? 룸살롱에서? 어. 그 정도 서비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비싼 근데 데는 지금 모르겠지. 얘기가 사드로 가고 있지만 네, 저는 네, 뭐 네. 앞서 선배님 다 말씀하신 것 끝나서 중에 그랬어요 시간이. 정치 진영으로 나눌 게 아니라는 네. 말을 아니에요. 해요. 그럼. 근데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대법원 예규에도 있어요. 사건 분담과 배당에 관한 예규가 있는데 개인 비리나 이런 걸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건 배당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예규가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지금 보통 재판을 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음. 내란 수괴 혐의 내란 사건. 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명운이 달려 있고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는 그런 큰 재판입니다. 네. 그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정우김 의원님께서는 뭐 제보 좋다. 그래서 제보 들어왔으면 그냥 대법원이든 어디 하라 사정기관에 이거예요. 증거 다 그냥 한 번에 제출하고 그래서 하라 이거야, 빨리 빨리. 바꾸려면 오케이. 대신 이제 어디는 어디 편 들고 어디는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자는 말씀이잖아요. 아니 어디 편 들고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 대해서 뭐 어떤 재판 판사에 대해서. 사법부뿐만이 아니야. 예. 입법 행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시간 다 됐잖아요. 다 됐어요. 다음에 다 할게요. 됐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참 아깝습니다만 그래도 요건 또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이 있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꼭 비교해 보시고 핸드폰이든 인터넷이든 그리고 정수기든 갈아치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보다 더 혜택 좋은 곳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차액의 150%를 더 지급을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뢰를 바탕으로 비교원 보장제까지 있는 1670-2571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비교원 그 어디보다 혜택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 저희가 정치용장 김용남 이제는 무소속 이재명 후보 지지자와 네. 네, 그리고 웰컴. 장윤선 기자님 모시고 정치용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